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퀄리티 미식축구 NFL 분석 채널 NFL 잡박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네, 에드님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매주 경기가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또 한 주 경기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쿠팡 플레이 그러니까 중계 자료 준비랑 뭐 드래프트 이제 또 끝나면 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필름도 열심히 보면서 이제 슈퍼볼 이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슈퍼볼이 끝나면 아쉽지만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래프트 그리고 이제 특정 팀들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자료 그리고 영상 같은 거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또 슈퍼볼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뭐 팬분들께서는 각자 응원하시는 팀들이 슈퍼볼에 진출하는 걸 당연히 기대하셨겠지만 뭐 올라온 팀도 있고 올라오지 못한 팀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번 슈퍼볼은 시즌 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컨텐더로 거론되었던 팀들의 진출이었던 데다가 시즌 중에 확실히 강점을 많이 보여줬던 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컨퍼런스 챔피언십 리뷰에서 저희가 각 팀의 이제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오늘은 좀 서로 상대해야 되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이 프리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NFL 잡박사전 위클리 NFL 슈퍼볼 위크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슈퍼볼 프리뷰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NFL 잡박사전 어워즈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브록 퍼디와 이 패트릭 마홈즈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이번엔 한국 팬들에게 날짜도 아주 좋아요. 오전 8시 반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홈팀으로 이제 AFC가 그 홈팀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AFC 팀이 그러니까 캔자스 칩스죠. 칩스가 어떤 유니폼을 입을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경기고요. 뭐 칩스는 본인들이 홈 유니폼 그 기본 조합을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이 원정팀인 나이너스는 흰색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 년 전에 열렸던 2020년 슈퍼볼 54에서도 이 앤디 리드와 카일 셰너한이 이끄는 두 팀이 만났을 때 이제 같은 형식으로 유니폼을 입었었단 말이에요. 뭐 당시 경기는 이제 칩스가 기적의 4쿼터 엘린이 기억나시나요? 네. 진짜 사실 3쿼터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좀 약간 칩스가 좀 패색이 짙어졌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역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 올렸었는데 올해는 진짜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역대급 비호감 매치다. 이게 한국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현지 팬분들도 약간 비호감 매치다라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칩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슈퍼볼에 진출한 팀이고 이 샌프란시스코도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근래 슈퍼볼도 진출했고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NFL이라는 게 하드캡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제약이 있는 셀러리 캡 제도로 운영이 되는 리그다 보니까 좀 매년 강팀과 약팀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런 리그인데 이번에 또 슈퍼볼을 보면서 또 쟤네가 올라왔네? 라고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에디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뭐 NFL 팬으로서 당연히 뭐 레이븐스 라이언스라는 좀 신박한 매치업을 기대하는 것은 좀 당연하긴 한데요. 뭐 그래도 사실 이 칩스 왕조가 또 건설되고 뭐 또 이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머지의 이 팀들의 모습들이 좀 더 리그를 더 발전시키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뭐 너무 부러운 거죠, 그냥. 다른 팀들을 응원하는 이제 팬분들이 워낙 부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응원하는 팀들은 이렇게 못하지 하는 그런 한탄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런 하드캡 시스템 내에서도 뭐 많은 팀들은 결국 이 왕조 건설이 목표잖아요. 맞아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톰 브레디와 좀 벨리칙의 패트리어트 왕조가 있었고 이제는 뭐 앤디 리드와 마홈스의 왕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너스도 사실 4년 전 슈퍼볼에 진출한 후에 뭐 한 시즌 삐걱하긴 했지만 금세 또 NFC 최고의 강팀으로 군림하면서 이 리매치를 만들어낸 건데
사실 두 팀의 이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결국 훌륭한 이 감독 그리고 이 핵심 코어 선수들의 어떤 굳건함이랄까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좀 있으면 결국 강팀으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풋볼을 결국 코치진들이 하는 체스 매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스포츠보다 이 코치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이고 그런 점에서 앤디 리드와 카일 셰넌이라는 헤드 코치는 뭐 각 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 팀 다 4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뭐 라이너스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계속 바뀌었고 칩스도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랬지만 결국 이 팀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건 결국 감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앤디 리드와 카일 셰넌의 존재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선수들이겠죠.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마홈스, 켈시, 크리스 존스로 이어지는 이 슈퍼스타들이 계속 건재하게 유지가 됐고 라이너스도 뭐 디보 사뮤엘, 조지 키틀, 뭐 카일 유스책, 닉 보사, 프레드 워너 이런 선수들이 그대로 다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한 리매치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좀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슈퍼볼에 진출한 팀보다 진출하지 않은 팀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매치가 되지 않을까. 한쪽 팀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게 자신들의 왕조를 선포하는 그런 경기가 될 거고, 만약에 우승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이제 과거 왕조를 구축했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경기 이 양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가 녹화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를 하는 지금 시점까지 정보를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펜스의 핵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지 키틀이 발가락 부상으로 제한적인 연습에 참여를 했고요. 에릭 암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칩스 입장에서는 올프로 가드인 조 튜니가 연습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도 나머지 주력 선수들이 거의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 팀은 뭐 거의 이제 베스트 대 베스트로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슈퍼볼 경기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에디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뭐 두 팀이 사실 슈퍼볼까지 올라온 이 여정을 살펴보면 사뭇 좀 다른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라이너스는 뭐 패커스 라이언스전을 모두 좀 막판 뒤집기로 올라왔고요. 칩스는 물론 빌스전에서도 막판 뒤집기가 있었지만 결국 돌핀스 레이븐스를 상대로 꽤나 쉽게 선취 득점을 올려서 이를 좀 굳히면서 승리를 거뒀죠. 결국 저는 뭐 라이너스가 이기기 위해서는 좀 본인들이 해왔던 이 양상을 뒤집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 이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좀 분위기를 내주게 된다면 칩스를 상대로 후반 뒤집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칩스는 사실 그간 상대해온 뭐 패커스, 라이언스와 정말 딴판의 팀이란 말이죠. 패커스의 어떤 이 어리고 미숙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언스의 뭐 댄 캠벨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콜링을 하는 감독도 앤디 리드가 그런 감독도 아니고 뭐 디펜스는 정말 두 팀과 수준이 다를 정도로 높은 하이 퀄리티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껏 보여줬던 이 두 경기처럼 좀 뭔가 초반에 빠르게 모멘텀을 내주고 나중에 뭔가를 해내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면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결국 선취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슈퍼볼이라는 무대가 변수가 워낙 많고 뭐 턴오버 하나로 분위기가 또 좌지우지되는 매치이기도 하지만 결국 선취점을 먼저 뽑아내고 분위기를 좀 더 빠르게 가져오고 본인들의 어떤 플랜과 템포를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이너스는 지난 두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칩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은 좀 더 우승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칩스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에서 이 스페그놀로우 지휘 아래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 올라오면서 다시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칩스의 오펜스로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EPA라고 하죠. 플레이당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값을 통계적으로 환산한 거를 살펴봤을 때 칩스의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평균이 마이너스 0.0이었거든요.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약간 마이너스 값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형태였는데
플레이풀을 치른 동안 이게 0.07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가 바뀌었냐를 생각을 해보고 이 칩스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복기를 해보면 이 칩스가 치렀던 플레이오프 경기들이 이 보통 상황에서 치른 그런 환경에서 치른 경기가 아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돌핀스 경기는 역사상 가장 추운 경기 중에 하나였고 일단 빌스전 추웠죠. 그리고 거기 원래 눈도 많이 오고 추운 지역이니까.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앤드리드가 이 감독이 보통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경기 운영 방식을 다르게 선택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멀티 타이트엔드 그 셋의 사용률, 그러니까 타이트엔드를 여러 명 포진시키는 그런 조합의 빈도를 평소보다 9.5% 높였고요. 왜 그랬냐? 이 런더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날씨가 춥고 패스 연결이 쉽지 않으니까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 정규 시즌 동안 이 캔자스시티 칩스는 러싱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었거든요. 경기당 25회 미만이에요. 리그 전체로 보면 이게 하위권인데 플레이오프에 오면서 이 러싱의 비율도 높이고 러싱 비율을 높이는 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물론 레이븐스전 경기에서는 이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워낙 탄탄하잖아요. 특히 이선 자원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먹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임 오브 포지션, 경기 점유율을 챙기기에는 충분했고요. 반대로 이 플레이오프에서 나이너스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 멀티 타이트 엔드 세트를 상대로 굉장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그리고 이제 런더볼을 억제하는데도 좀 약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좀 약간 이런 디펜시브 플레이어들 스타 선수들이 많잖아요. 좀 플레이 메이킹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칩스가 보여주는 디자인된 런을 봉쇄할 수 있는 그런 태클 폴 로스 같은 게 여러 차례 나와줘야 칩스가 이 본인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외곽의 러싱을 자주 활용하는 이제 칩스를 상대로 엣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셀러리 측면에서만 봐도 이 나이너스 엣지들 진짜 보기만 해도 참 팬들은 든든하실 것 같은데 이 나이너스 엣지들이 이번 시즌 할당받고 있는 연봉이 6,200만 달러거든요. 리그에서 평균적으로 한 팀이 가져가고 있는 엣지진의 그 연봉의 2배가 넘어요. 2배 이상이에요. 물론 니포사라는 슈퍼스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칩스의 엣지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3.6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셀러리가 할당이 되고 있거든요. 엣지진한테. 그래서 이 엣지진이 돈값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재밌게도 2022년에 정규 시즌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앤드리드가 이 샌프란시스코의 패스러시 그 중에서도 이 니코사를 무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게 통했거든요. 그래서 나이너스 그때 칩스가 승리를 했는데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포맨 프론트를 기반으로 이 엣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생산적인 모습, 이 패트릭 마홈즈를 더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외곽으로 갑자기 튀어나가서 야드를 획득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를 저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반대로 이제 칩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칩스의 디펜스는 이제 그러니까 나이너스 오펜스가 상대했던 그린베이 패커스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구조 그리고 운영을 가져가는 그런 디펜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칩스의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양의 스플릿필드 커버리지를 쓰는 팀이고요. 2명의 세이프티를 다운필드에 배치하는 미들 오브 필드 오픈 이런 형태의 운영을 굉장히 선호해요. 동시에 이 코너백을 활용한 블리츠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팀인데요. 정규 시즌 동안 약 11% 이상 활용을 했었고요. 플레이오프에서도 10% 이상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디펜스 구조는 이 서드다운 상황에서 상대에게 패스를 강제할 때, 그러니까 획득해야 되는 야드가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디펜스를 노리는 것도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짧은 야드를 이따 확보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강점인 야드 애프터 캐치를 획득하는 것을 굉장히 잘 쓰는 팀인데 문제는 칩스의 디펜스가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장점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칩스의 디펜스 선수들이 미스테크를 안 해요.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미스테크를 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략이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 스페그놀로우가 이 브록 퍼디를 어떤 식으로 압박할 것인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좀 한편으로는
좀 약간 퍼디가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긴 한데요. 나이너스 오펜스 웨폰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브랜드 아이육, 디보 사무엘, 조지 키틀, 크리스티안 맥카프리. 얘네를 경기 내내 막는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플랜을 짜온다는 거는 뭐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짜온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되게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좀 약간 특정한 매치업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페그놀로가 이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칩스가 이제 서드다운이라거나 패싱다운 상황에서 나이너스의 포켓을 좀 약간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색을 안 해도 되는데 퍼디가 굉장히 이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패스를 실패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턴오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 형태의 패스러시 디자인을 좀 많이 짜올 것 같아요. 이 패스러시도 결국에는 디자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 퍼디가 아시다시피 키가 크지도 않고 팔 힘이 엄청 좋지도 않고 발이 엄청 빠르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 타임 투 스로우가 지난 시즌 평균은 2.88초거든요. 이게 빠른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느린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스페그놀로우가 디펜스 선수들을 어떤 테크닉에 정렬시키고 어떤 식으로 프레셔를 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블리츠를 가하느냐, 이 설계 싸움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퍼디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압박하느냐가 경기의 향방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디에 대한 포켓을 압박하는 플레이가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전반전에. 그래서 진짜 숨도 못 쉬게 만들었었는데, 좀 요런 거를 스페그놀로우가 크리스 존스나 칼라프티스 같은 선수를 통해서 좀 효율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변수를 축소하고 퍼디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설계를 잘 가져온다면 이 부분이 좀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페그놀로는 그런 걸 또 워낙 잘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사실 지난 경기 라이언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패스 프로텍션이 확실히 좀 불안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페그놀로가 완벽하게 좀 플랜을 짜오고 좀 잘 먹혀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 뭐 선수들의 역량도 역량인데 이 정도로 큰 경기는 전술 싸움이에요. 그렇죠. 누가 준비를 잘하고 필름을 잘 분석해 오느냐,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선수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먼저 에디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목해야 될 선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라이너스 오펜스에서는 일단 브랜든 아이육을 좀 뽑고 싶습니다. 일단 크리스티안 맥카프리의 활약은 사실 상수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사실 라이너스의 지난 두 경기를 보면 맥카프리가 분명 막히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브록 퍼디에게 활약이 필요할 때 뭐 서드앤롱 상황이나 뭐 브록 퍼디가 프레셔를 받는 상황이나 좀 뭔가 해줘야 하는 상황에 항상 브랜든 아이육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맥카프리가 막힌 경우에 이를 어떻게 타파했느냐에 보면 항상 브랜든 아이육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브랜든 아이육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사이드라인으로 가는 뭐 8야드에서 10야드짜리 그런 패스들, 그리고 뭐 미들 오브 더 필드로 가는 패스들이 사실 퍼디나 아이육 듀오가 계속해서 성공을 시켜주면서 맥카프리가 막힌 경우에도 계속 이 나이너스 드라이브의 어떤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분명 이게 쫓기는 상황이 되든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되든 이 드라이브를 지속하는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결국 공을 길게 오래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중요할 텐데, 그 측면에서는 사실 맥카프리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옵션인 이 브랜든 아이육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퍼디가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브랜든 아이육이 열려있냐 마냐에 따라서 좀 라이너스 오펜스의 성패가 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지난 플레이오프 라이언스 경기에서도 브랜든 아이육의 슈퍼플레이, 물론 뭐 이건 약간 운도 많이 따라긴 했지만 그걸 잡아내는 것도 선수의 능력이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경기를 갈랐다라고 해도 좀 무방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좋은 활약 보이면서 이제 경기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꼽은 샌프란시스코 쪽 선수는 아무래도 저는 크리스티안 맥카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수 개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 이 맥카프리의 집안은 스포츠 선수 출신들이 많아요. 특히 아버지가 이제 에드 맥카프리라고 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리그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와이드 리시버였거든요. 이 에드 맥카프리가 1994년에 슈퍼볼 29에서 나이너스 소속으로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당시에 커터백이 스티브 영이었고 메인 리시버가 제리 라이스. 요 얘기는 아마 그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낙빈님께서 굉장히 좀
추억에 젖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당시에 이런 뛰어난 선수들이 이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49ers 였고 당시에 리시버 중에 한 명이 크리스티안 맥카프리의 아버지였던 에드 맥카프리였어요. 당시에 에드 맥카프리가 좋은 활약을 펼친 건 아니었거든요. 리셉션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우승하는데 일조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TMI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 샌프란시스코가 상대가 차저스였거든요. 근데 점수를 딱 49점 뽑았어요. 그래서 우승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기념비적인 경기 이후에 샌프란시스코는 그 이후에 슈퍼볼을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뭐 팬들 입장에서는 성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30년 전 1995년 1월 29일의 좋은 기억을 이 아들인 크리스티안 맥카프리가 재현할 수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게임 플랜적인 측면에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결국에는 이 퍼디의 어떤 딥볼 플레이를 마음수만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선수의 역량이라거나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게임 플랜상 오히려 이 친구들은 좀 약간 스크린 패스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장점인 이 야드 애프터 캐치를 획득하고 이 야드 애프터 캐치 상황에서 상대의 태클을 벗겨내고 그리고 추가적인 야드를 획득을 할 때 이 빅플레이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좀 노리려고 할 텐데 그리고 실제로 정규 시즌에서 그런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에 최적화된 선수가 저는 맥카프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브로큰 태클 플레이로 인한 빅플레이가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맥카프리가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빅플레이 한두 개의 차이가 좀 약간 어떤 경기의 무게를 바꾸는데 크게 일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티안 맥카프리를 뽑아봤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칩스에서는 어떤 선수를 주목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좀 특이하긴 한데 저 MVS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이랑 와이드 리시버 선수인데 사실 위에서 이제 제이님께서 언급해주신 대로 사실 칩스는 어떤 런더볼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잘 오펜스를 풀어 나갔죠. 특히 뭐 과거 마홈스의 상대법으로 다들 이 투아이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게 결국 칩스가 런더볼이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죠. 칩스는 2명, 3명의 타이트엔드를 기용하는 이 헤비 퍼스넬을 통해서 계속해서 런더볼을 시도하고 있고 이게 먹히고 있어요. 파체코가 사실 아이제아 파체코가 정규 시즌의 러싱 시도가 20번이 넘었던 적이 단 한 번인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벌써 2번을 24번을 캐리를 받아냈거든요. 그만큼 뭐 칩스는 런더볼에 꽤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라이너스 디펜스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 투아이 커버리지를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죠. 파체코의 러싱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박스를 채워야 될 거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MVS 같은 좀 스피드 스터들에게 기회가 나는 거죠. 뭐 지난 경기에서도 MVS가 또 한 건 해줬죠. 이번 경기에서도 분명 그게 중요한 순간에 전 기회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 뭐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모멘텀을 굳혀야 되는 상황이거나 결국 이 상황에서 어떤 칩스에게 이 MVS에게 또 기회가 갈 텐데 또 결국 이 빅플레이 한두 번을 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좀 칩스 오펜스에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칩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전 또 이번에 너무 당연한 그런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꼽은 선수는 트래비스 캐시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트래비스 캐시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당연히 이 선수의 어떤 패싱 타깃으로서 능력도 중요하고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럼블락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칩스의 플레이오프 필름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칩스가 이제 상대의 필름을 살펴보면은 나이너스의 런 디펜스가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 거예요. 칩스는 기본적으로 이 샷건 베이스를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이때 좀 런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에디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이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런을 선택할 때 쿼터백 옆에 있는 하프백에게 바로 핸드오프하는 플레이도 활용하긴 하지만 진짜 잘 쓰는 플레이가 이 모션에 결합한 크랙터스 플레이. 그러니까 이게 공을 이 뛰고 있는 선수한테 확 던져주는 거 옆으로. 이제 이 플레이가 진짜 핵심적이거든요. 이때 라이스라거나 켈시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칩스는요 리그에서 가장 높은 모션
높은 비율로 모션을 수행하는 팀이면서 동시에 이 모션 할 때 뛰는 선수들의 속도가 가장 빠른 팀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너스의 세컨드 레벨에 뛰어난 선수들에 대해서 대응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서드 레벨에 있는 선수들을 피지컬로 뚫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야드를 획득하는데 누구보다 능한 선수가 아이지아 파체코거든요. 특히 이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 나이너스의 체이스 형이 이런 플레이에 대한 대처가 진짜 안 됐어요. 게다가 이 앤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이 스윕이라고 하죠. 하프백에게 이게 토스를 하는 척하면서 모션을 하는 이 속도가 붙어버린 리시버한테 공을 바로 넘기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데도 굉장히 능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러닝백이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보통 오펜시브 라인이 한쪽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 중심의 반대쪽으로 이제 공격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이 뛰어난 라인베커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선에서는 순간적으로 프리징이 발생해요. 그럴 때 이 모션 방향에서 미리 달려나가고 있는 오펜시브 라인맨이라거나 타이트엔드가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을 노려서 블락을 전개를 하면은 빅플레이가 만들어지기 되게 쉽거든요. 이런 플레이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가 트래비스 켈시입니다. 단순히 패싱 타깃 이상으로 런 플레이에서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경기 초반에 막 크랙토스도 하고 플라이 스윕도 하고 이러면서 막 런더볼을 시켜요. 그러다가 트래비스 켈시는 언제라도 역할을 변경을 해서 패스를 받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좀 이번 경기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훈칩스님께서 조심스레 켈시 인생 최고의 경기 예상해 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켈시를 뽑아봤습니다. 특히 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레이가 좀 약간 얼리다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스티브 윌크스가 얼리다운부터 박스를 무겁게 채우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죠. 칩스 마홈스가 언제든지 빅플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인데 패스 팔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셰넌이나 윌크스나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트래비스 켈시가 포함된 디자인된 칩스의 런플레이 이게 진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진짜 꼭 추천드립니다. 패스플레이에서 켈시 누구 커버할래? 이랬을 때 사실 답도 없어요. 아니 레이븐스에서는 카일 해밀턴이 그래도 잘했잖아요. 근데 진짜 패스 한번 제대로 연결됐을 때 놓치는 장면도 있었고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션 깁슨이 없기 때문에 뭐 지미 워드로 이제 온전히 대처가 될까 잘 모르겠고 그러면 니켈에 위치하고 있는 이게 도도 르노어가 좀 경기 내내 많이 매치업이 될 텐데 이 선수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트래비스 켈시는 이 힘이 워낙 장사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대처가 될까라는 데서 조금 약간 저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뭐 드랙 그린로나 프레드 워너가 맡아야 될 수도 있는데 뭐 카일 해밀턴까지 이겨낸 칩스기 때문에 진짜 맡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 토스 플레이들 지난 뭐 라이언스 패커스가 다 활용했고 이걸로 좀 닉 보사와 체이스 형을 진짜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임 플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칩스도 그거 그대로 가져올 것 같고 이게 결국 말씀해주신 대로 뭐 켈시가 어떤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플레이에선 켈시가 또 어떤 타겟으로서 활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도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 나이너스 디펜스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상황에서도 미스태클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약점을 확실히 보였고 이거는 무조건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제이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런 토스 플레이들을 통한 러싱 플레이가 자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각 팀이 이제 좀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장면들 이거 나오면 진짜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나이너스 얘기 먼저 할까요? 나이너스 얘기 먼저 하면 결국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퍼디를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퍼디가 물론 이번 시즌 프레셔에 대처하는 능력은 뭐 리그 탑급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퍼디는 좀 안정된 포켓에서 본인의 어떤 리듬에 맞게 볼을 뿌릴 때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 프로텍션 콜에 있어서 좀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라이언스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텍션이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라이언스가 이 뭐 5맨 블리츠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뭐 이게 살짝 태클들과 가드 그리고 맥카프리 사이에 어떤 좀 그런
소통의 문제, 그리고 좀 약간 어수선한 프로텍션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예상치 못한 블리츠가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잘 프로텍션에 가담을 할 것이냐, 이거를 좀 확실하게 더 준비를 해와야 되지 않나 싶고, 칩스는 뭐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또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양쪽 코너백 블리츠를 갑자기 시키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 블리츠가 올지 모르는 그런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스틴 리드라든지 뭐 트렌트 맥더피, 뭐 리오 시널, 뭐 제일런 왓슨, 뭐 코너백, 세이프티, 라인베커 다 가리지 않고 모두 블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분명 라이언스전보다 더 예상 못한 블리츠가 들어올 것이고 더 황당한 디자인들을 보여줄 건데, 이거를 사실 지난 경기처럼 좀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퍼디가 좀 더 빠르게 프레셔를 받고 색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뭐 메카프리와 이 오펜시브 라인 간의 호흡,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좀 같은 맥락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패디가 경기 중에 좀 약간 패닉이 오는 상황, 이게 좀 가장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번 프로 때 이제 브록 퍼디의 플레이를 보면은 사실 어떤 내가 주도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여줬어요. 상황 자체가 좀 빠르게 점수를 따라잡아야 하는 그런 급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뭘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팀이 슈퍼볼에서 최근에 맞대결을 했을 때, 그때는 진짜 라이너스가 엄청난 리드를 가져가다가 후반에 4쿼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컴백을 당하면서 결국 졌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유리한 경기를 얼만큼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퍼디가 기대했던 것보다 프롭에서 잘 해주고 있다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인셉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득점이 필요할 때는 좀 득점을 해줬는데, 좀 이게 운이 좀 따라주는 영향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불리한 상황에서 턴오버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가 굉장히 강한 프레셔, 에드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 같은 게 나왔을 때 패닉 없이, 턴오버 없이 냉정하게 본인이 자신의 경기를 굳힐 수 있는 그런 플레이와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브록 퍼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칩스는 이런 장면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 다뤄봤고, 다음은 칩스 입장에서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면 안 될까요? 칩스는 제 생각에 이 턴오버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이 턴오버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고 있진 않지만 정규 시즌에 굉장히 문제됐던 게 이 칩스의 턴오버 이슈였잖아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칩스가 만약에 초반 모멘텀을 가져왔다면 이 턴오버 관리를 특히 신경 써야 되겠죠. 패커스도 그랬고 라이언스도 그랬고, 라이너스 디펜스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또 분위기를 다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라이너스 디펜스의 이번 시즌 턴오버 관련 기록을 보면 창출을 굉장히 잘 해냈죠. 28개로 리그 5위이고, 반면에 칩스 오펜스가 허용한 턴오버도 똑같이 28개로 리그 23위잖아요. 그래서 결국 칩스에게는 이 턴오버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스페그누올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디펜스를 생각을 한다면 칩스가 초반에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상황에서 턴오버를 내주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내주지 않는 이상은 좀 유리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저는 칩스 입장에서는 뭐 턴오버도 턴해보겠지만, 저는 페널티, 특히 이 오펜시브 라인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페널티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오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의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득점을 못하더라도 이 분위기를 끊지 않으면서 최대한 수비한테 충분한 휴식을 만들어주고 상대가 좀 불편해하는 그런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좀 선행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페널티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저도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선수들이 이 경기장 그 시끄러운 데서 엄청 긴장되는 상태에서 좀 페널티를 안 하고 경기를 치르는 게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이 무엇보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집중력을 잃어서 발생하는 그런 페널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스냅 카운트를 놓친 폴스 스타트 이런 거. 이런 거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비하다 보면 패스 인터피런스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경기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 팀의 어떤 뭐 중요한 선수들, 경기 양상, 그리고 뭐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최종 경기 예상.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의견 한번 채팅방에 나눠주시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에딘님의 예상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마홈스의 오펜스 그리고 브록 퍼디 오펜스 누가 더 고전할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결국 퍼디 오펜스가 조금은 더 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마홈스의 오펜스는 사실 시즌 내내 많은 좀 위기들을 극복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좀 해답을 찾아냈어요. 물론 고질병 같았던 이 런더볼을 드디어 장착을 했고 심지어 쉴 새 없이 이 똥을 싸던 MVS도 좀 정신을 차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이 4년 전과는 좀 전혀 다른 오펜스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나이너스 오펜스는 디뷰 사뮤엘과 트렌트 윌리엄스가 빠진 그 초반 몇 경기를 제외한다면 시즌 내내 오펜스에서 그리 큰 위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갖춰진 어떤 이 시스템 내에서 모든 이 조각들이 좀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잘 기능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위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누가 더 이걸 잘 컨트롤하고 해결해낼 수 있을까 하면 전 사실 칩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이 상황에서도 반대로 디펜스를 보면요. 그럼 누가 더 예상치 못한 전술을 들고 나오겠냐라고 하면 누가 상대의 시나리오에 흠집을 낼 수 있겠냐라고 하면 저는 이것도 칩스의 이 스티브 스페그놀로의 디펜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라이너스 디펜스와 칩스 디펜스가 보여주는 그 단단함의 그 강도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라이너스 디펜스는 뭐 미스태클 이슈도 있었고 지금 지난 두 경기에서 이 노출된 약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앤디 리드가 이걸 반드시 잘 집요하게 파고드는 플랜을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스페그놀로의 디펜스는 좀 약점이 쉽사리 안 보이는 플레이오프 경기들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저평가된 코너백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굉장히 빡빡하고 변칙적인 이 디펜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브록 퍼디를 당황시키기에 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지미 가로폴로에서 브록 퍼디가 업그레이드가 됐고 뭐 맥카프리라는 또 스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펜스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보여준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 칩스가 조금 더 멘탈리티, 기본기 그리고 인게임에서 조정하는 능력 이런 좀 요소들이 더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칩스의 손을 좀 들어주도록 하겠고 점수는 한 28대 17, 27대 17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랜디님께서는 나이너스 28대 24승 말씀하셨고 훈칩스님께서는 칩스의 원사이드한 경기 예상하셨고 케이크님께서는 뭐 독재자는 싫어요. 칩스는 너무 혼자 잘하니까 이 나이너스의 승리를 기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안성준님께서는 네 칩스의 오펜스 디펜스가 프롭 때 보여준 퍼포먼스로 약간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이너스의 승리를 그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도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팽팽하네요. 일단 TMI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2023 시즌 뭐 지금 올해가 2024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이 시즌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던 스포츠 팀들이 대거 우승을 하는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시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우승을 했고 NBA에서는 덴버 너기츠가 첫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한국 야구 KBO에서는 LG 트윈스가 통합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한신 타이거스가 우승을 하는 그런 진짜 기록적인 어떤 한 해가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으로 밀어봤을 때 샌프란시스코가 이 30년 만에
오랜만에 우승의 한을 풀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칩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다이너스티를 공고히 구축하는 그런 경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좀 주목이 많이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런 역사적인 2023 시즌의 어떤 프로스포츠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칩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에드님과 저와 같은 의견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든 감정이나 분석을 배제하고 저는 이 패트릭 마홈즈라는 선수의 어떤 위대한 플레이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 케이크님 뭐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일단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즌 내내 지적되었던 패싱 타깃진의 결여된 탤런트,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된 오펜스 라인의 프로텍션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치프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슈퍼볼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패트릭 마홈즈라는 선수의 퍼스다운과 득점이 필요할 때 패스를 잘 전달하고 또는 직접 발로 전진을 해서 공격 성공을 이끌어내는 플레이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결과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멘탈리티적으로 마홈즈는 더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냅 전에 수비진을 더 잘 읽고 있고요. 스냅 후에 포켓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같은 레벨에 있는 선수가 리그에 없거든요. 이러한 위대한 선수가 슈퍼볼이라는 거대한 경기에서 여러 차례 경험을 또 했었고 이 경기를 읽는 눈이 더 좋아진 상황에서 정말 공략하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뛰어난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웨폰의 탤런트가 뭐 기대했던 것만큼 터지진 아직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이번 슈퍼볼에서 이 치프스의 뛰어난 디펜스를 공략할 만큼 분명히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패트릭 마홈스의 매니지먼트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그 지난주에 에디님께서 샌프란시스코의 성과는 이 시스템의 성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브룩 퍼디가 이 루키 컨트랙트에 놓인 수혜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칩스 같은 경우에는 패트릭 마홈즈라는 슈퍼스타의 컨트랙트로 인해서 다른 팀보다 탤런트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패트릭 마홈즈를 보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트릭 마홈즈가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이 선수의 진화와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돈은 받는 만큼 막중한 책임도 지고 있고 이 돈값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돈값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기 양상이라거나 뭐 이 핵심 선수들의 역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비슷비슷한 레벨에서는 이 슈퍼스타의 퀄리티가 결국에는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트릭 마홈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 칩스의 27대 21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볼까요? 훈칩스님 역시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러다 지면 큰일 나겠는데요. 원성주님, 어떤 종류의 수비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건 진짜 경이로움.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고포인 랜디님께서 고포인님, 찬이풋벌님은 나이너스 우승 예상, 픽다운님은 여기 두 분과 여기 두 분은 칩스 우승 예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뭐 저희가 예상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 어떤 팀이 이겨도 결과가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어떻게 에디님 의견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아, 저는 일단 오히려 좀 더 원사이드하게 가지 않을까. 오, 칩스가 쪽으로. 이긴다 플러스 거기다가 원사이드하게 칩스가 이긴다. 좀 과감한 그런 하긴 한데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반대로 좀 약간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점수를 좀 27대 21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퍼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탤런트가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터지는 경기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런 점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펜스에서 이제 닉보사가 밥값해야죠.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크님, 잔인한 사람들, 네, 죄송합니다. 지면은 방송 쉬어야겠는데요. 만약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칩스를 이긴다? 그럼 다음 주 위클리 NFL은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왜? 창피하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슈퍼볼 프리뷰 이야기는 나눠봤고요. 다음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NFL 잡박사전 배 어워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 어워즈 자체적인 어워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신인들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신인들 그리고 올해의 컴백 플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에디님은 어떤 선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짠! 휴스턴 텍산즈의 쿼터백 CJ 스트라우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뭐 아마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푸카 나쿠아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겠지만 역사적인 또 한 시즌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스트라우드 임팩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2000야드 정도는 잡아줬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뭐 스트라우드가 보여준 이런 대단함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만장일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NFL 어워즈에서는 자미리 깁스, 샘 라포르타, 푸카나쿠아, 비잔 로빈슨, CJ 스트라우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뭐 나머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친 건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진짜 좋은 활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쿼터백의 프리미엄 이걸 떼더라도 너무 압도적으로 경기를 잘 치렀기 때문에 저도 이거 거의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CJ 스트라우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성준님께서 과연 스트라우드가 펜서스에 갔어도 프로에 보낼 수 있었을지.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스트라우드가 펜서스에 갔으면 절대 프로 못 가고요.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 절대 안 나옵니다. 물론 그만큼 이제 팀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뭐 코치와 어떤 이 오펜스 시스템의 수혜도 많이 받은 거는 확실하고요. 그거는 제가 좀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근데 이거는 있어요. 브라이스 형이 똑같이 그럼 텍산스에 왔을 때 이 똑같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 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텍산스의 이런 퍼포먼스는 스트라우드였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반대로 브라이스 형이 이 텍산스에 왔을 때 이 같은 퍼포먼스가 났을까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안성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디미코 라이언스와 궁합이 너무 좋았다. 여기에 더해서 바비슬로익이 스트라우드의 장점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레이를 잘 선택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비. 올해의 수비수는 누구일까요? 자, 에디님께서는 바로 휴스턴 텍산즈의 윌 앤더슨을 꼽아주셨습니다. 뭐 램스의 바이런 영이라든지 콜비 터너 그리고 뭐 버커니어스의 야야 디아비 이런 좀 3라운더들의 활약이 좀 돋보인 이번 루키 클래스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텍산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디펜시브 라인의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정말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전부 윌 앤더슨 효과라고 볼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마치 뭐 닉 보사가 2019년 합류해서 나이너스 디펜시브 라인이 확 달라졌던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히 쿼터백을 압박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뭐 런 디펜스를 소화해내는 능력 그리고 뭐 플레이 메이킹을 하는 능력 이에 더해서 뭐 태클 포 로스, 쿼터백 히트 등 모든 지표에서 사실 골고루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물론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좀 쉬운 결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작년 드래프트 방송에서 윌 앤더슨을 사실 가장 뛰어난 탤런트로 뽑긴 했었는데 이게 물론 이번 시즌만 보면 그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전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윌 앤더슨을 뽑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에 비해서 좀 약간 뽑기가 상대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올해 수비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년처럼 좀 약간 압도적인 선수가 존재하는 그런 또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즌 중반까지 놓고 봤을 때는 제일런 카트가 진짜 좋은 활약을 보였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플레이오프까지 쭉 정규 시즌 후반과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졌으면 좀 카터의 손을 들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윌 앤더슨이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FL 어워즈에서는 이제 윌 앤더슨, 제일런 카터, 조이 포터 주니어, 코비 터너, 데번 위더스푼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이 중에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윌 앤더슨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데번 위더스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앤더슨의 손을 저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포지션들 일부 선수들이 좀 약간 올려치기 되는 게 있어서 이 하이라이트 필름만 보고 올려치는 게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 위더스푼은 절대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플레이는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그쵸. 크리티컬한 플레이도 많은데 이 저랑 에디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스냅을 다 보잖아요. 좀 그때 보면은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쵸. 사람들이다 보니 맞아.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보면은 데본 위더스푼이 진짜 좋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전체 필름을 놓고 보면은 꼭 그렇진 않다. 날려먹은 커버리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좀 멋있는 모습들은 자주 나오죠. 네, 아무래도. 맞아요. 뭐 갑자기 딴 얘기를 하면은 왜 그 축구판에 콰레스마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하이라이트만 보면 호날두야. 근데 실제 플레이를 보면은 엉망진창인 선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데본 위더스푼을 까내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맛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스포를 해버렸네요. 컴백 오브 더 이어 선수들 저희가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그래서 에드님께서 먼저 꼽아주신 베이커 메이필드 한번 요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 플라코, 뭐 다마 햄린, 뭐 베이커 메이필드, 매튜 스태포드, 투어 터머바일로와 이런 지금 후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당연히 베이커 메이필드를 뽑았고 사실 이 선수의 이번 시즌은 이 커리어가 사실상 저니맨이 될 뻔한 이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본인 커리어 최고의 시즌으로 바꿔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드션 왓슨과의 좀 모습과 더욱 더 대비되는 모습 때문에 좀 더 많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시즌 전만해도 이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희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이 정도 성적을 낼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근데 그 가운데는 역시 메이필드가 있었고 굉장히 터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확실히 이 쿼터백에 필요한 자질인 이 리더로서의 어떤 이 멘탈리티가 좀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브라운스와의 시절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베이커 메이필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활약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팀이 시즌 전에 받았던 기대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베이커 메이필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컴백 오브 더 이어라는 표현에는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베이커 메이필드는 경기를 계속 뛰었잖아요. 다른 선수들이랑은 약간 지금 궤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쵸. 그래서 이 상이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컴백 오브 더 이어의 이 수상 자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활약만 놓고 보면은 베이커 메이필드가 당연히 1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상에서부터 복귀한 저는 매튜 스태포드가 컴백 오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라는 표현에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태포드를 뽑아봤습니다. 사실 이 라이언스 시절에도 좋은 활약을 보이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꼬꾸라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로 이 팀에 합류를 했을 때 스태포드가 과연 얼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어떤 분석가들의 평이나 대중의 평이 반신반의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슈퍼볼이라는 거대한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이 푸카나쿠아라는 굉장히 뛰어난 파트너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좋은 활약을 펼친 게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튜 스태포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램스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확실히 이번 시즌 스태포드가 아니라 뭐 다른 선수였다면 이 정도 성적은 또 안 났을 것 같다 생각을 하면 좀 더 이 상의 어떤 그 목적에 맞는 선수는 또 스태포드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은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하다 보니 또 1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그러게요. 훈칩스님 메이필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호감형 메이필드.
야, 톰 브레드의 이 그 다음 자리를 이렇게 잘 수행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좋은 시즌을 참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슈퍼볼 위크, 슈퍼볼 프리뷰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에디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프리뷰 방송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이번 방송에는 뭐 필름 분석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준비가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는 또 이제 슈퍼볼 경기 리뷰로 좀 더 고퀄리티 분석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일단 수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큰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수요일에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불가피하게 저번 주랑 이번 주는 제가 수요일에 계속 뭐가 생겨가지고 수요일에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슈퍼볼 끝나고 함께 팬분들과 많이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정말 재밌게 슈퍼볼 감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에디님도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뭐 내용들이 좀 경기를 즐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